동서양 인문주의의 차이점을 보도록 하죠. 그러면 이렇게 공통점 여러분 잘 봤죠? 근데 차이가 있어요. 이게 이제 동양 문명과 서양 문명의 그 라이프 스타일의 차이를 가져온 건데, 서양이 동양에 비해서 세상의 악에 대해서 좀 더 심각하게 봤습니다. 그래서 어떤 순수한 세계에 대한 갈망이 더 강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서양은 이원론이라고 할까? 뭐 플라톤으로 말하면 순수 이데아의 세계, 이념의 세계, 일로 자꾸 가고자 하는 경향이 있었고, 동양은 그런 게 없었어요.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 서양에는 형이상학이라는 게 출현했어요. 이게 공자 맹자에게는 없던 건데 플라톤과 아리스토텔에게는 형이상학이라는 게 출현했어요. 형이상학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세계를 더 실체로 보려고 하는. 우리는 지금 현재 현대인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 실체로 인정하죠. 그러나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의 세상보다 훨씬 더 어떤 선한 세상, 어떤 선한 것, 그것을 찾고자 했어요. 그래서 그것은 어떤 이념의 세계, 그런 세계가 오히려 실체다. 그렇게 봤어요. 이제 이것은 그 현실의 세계는 우리가 뭐 꿈과 같다 이렇게 느낄 때도 있지만, 나이가 들면 우리가 세상은 꿈과 같다 이렇게 느낄 때도 물론 있는데, 그런 문제보다도 이 사람들이 현실의 세계보다는 이념의 세계를 더 찾았던 이유는, 현실은 이 삶이라고 하는 게 사람을 자꾸 오염시킨다, 하락시킨다. 어렸을 때 깨끗한 피부가 나이가 들면 늙어가듯이 깨끗한 마음도 이 땅에 살다 보면 자꾸 이리 부딪히고 저리 부딪히고, 또 살려다가 남과 경쟁하다 보면은 사람이 험해진다. 말도 험해지고 마음도 험해진다. 이게 과연 인간의 본래 모습일까? 그렇지는 않다. 그렇기 때문에 본래의 모습이 타락한 것으로 봐야 된다, 이 땅에서. 그러면 어떤 본래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어떤 아름다운 세계, 그런 것을 선의 이데아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 세계에 대한 갈망이 심했어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존재 자체라고 그랬어요. 존재 자체라는 말을 표현했는데, 그건 뭐냐면 우리가 눈에 보이는 현상의 세계도 존재하죠. 그러나 그게 더 존재한다는 겁니다. 더 존재한다는 게 무슨 얘기냐? 존재하거나 존재하지 않거나 둘 중에 하나지. 그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그 세계가 그 세계를 더 현실로 보려고 하는 그런 생각이 존재 자체란 말로 표현하게 된 거예요. 사실은 이제 이게 서양에 있어서는 존재론이라고 하는 것의 시작인데, 그것은 우리가 이거 다 도덕성하고 관련이 있는 얘기입니다. 이런 얘기들이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 삶의 현실에서, 이 세상 현실에서는 사람이 존재감을 갖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더 좋은 대학 들어가고 싶어 하죠? 그러면 존재감이 좀 더 생기지?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인정하니까. 부모도 박수 쳐주고. 돈이 많아지면 존재감이 생기죠. 다른 사람들이 다 자기를 인정하고 와서 붙으려고 그러죠. 그러니까 존재감이 생기잖아. 대통령 최고의 존재감으로 있죠. 그게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존재감이에요. 그 존재의 구조야, 그게. 그런데 그건 전부 다 힘이 있으면 존재가 있는 거죠. 존재감이 커지는 거죠. 근데 아까 뭐라 그랬어요? 인문주의자들은 힘보다는 덕을 얘기하려고 그랬죠. 그런 식으로 존재감을 갖기 시작하면 세상은 너무 험해진다. 그리고 세상 살기가 너무 팍팍해지고 사람은 자꾸 마음이 약해진다. 그렇게 본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존재하는 것은 순수한 선이야말로 정말 존재하는 거다. 그 얘기는 우리가 순수한 선의 세계에 도달했을 때 정말 존재감을 가질 수 있다. 그런 얘기와 같은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서양의 존재론이라는 건 어려운 게 아니라 지금 얘기한 것처럼 그런 존재감을 느끼는 방법의 역전을 말하려는 거예요. 세상에서 얻는 존재감과 다른 존재감. 그렇게 되면 내가 내 덕성에서 정말 존재감을 느낄 수 있다면은 세상은 아름다운 세상이 되겠죠. 사람들이 특별히 가지려고 하지 않을 테니까, 더 많이 가지려고 하지 않을 테니까 세상은 자연스럽게 아름다운 질서가 형성이 될 거다. 이게 어떤 하나의 그 관념적인 생각이죠. 어떻게 관념론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현실과 다른 관념에서 더 순수한 세계, 실체적인 세계를 찾고자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이제 서양의 존재론의 시작이고, 이것은 좀 아까 얘기한 얘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세상의 현상에 비해서 더 존재하는 어떤 실체가 있다는 이런 어떤 생각이 이 세상을 통째로 비판할 수 있는 어떤 비판의식의 기원이 되기도 합니다. 세상이 이래가지고 이거 되겠는가 말이지. 이런 어떤 비판의식의 기원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거기에 비해서 동아시아는 좀 더 낙관적이었어요. 무슨 얘기냐면 성선설이라고 하는 인간을 믿고 인간이 살아가는 이 세계 밖에 어떤 관념의 세계, 이념의 세계를 실체로 본다 이런 생각이 아예 없었습니다. 동아시아는. 네? 그 대신 반면에 뭐가 없었을까? 뭐가 또 결여가 될까? 그렇게 되면 비판 의식이 결여가 되겠죠. 세상 돌아가는 것이 잘못되고 있다. 이게 뭐가 크게 잘못되고 있다는 비판 의식도 같이 결여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동아시아에서는 중세에 와서 형이상학이라는 게 생겨요. 이 형이상학이라고 하는 것이 생기는 것은 이제 주희에 와서 생기는데, 주희가 성선설을 얘기한 맹자를 비판하는데 인간의 악에 대해서 너무 낙관적이었다고 비판합니다. 그러면서 인간의 본성을 본연지성과 기질지성으로 나누어서 구분해서 생각해요. 본연지성이라고 하는 것은 본성, 본래 맹자가 말한 본성이고, 기질지성은 뭐냐면 세상에서 살면서 생긴 성품. 본래 하늘이 준 성품이 아니라 세상에 살다 보니까 형성된 성품. 이 두 개가 있다. 이렇게 되면 뭐예요? 본성이 마치 두 개가 있는 것처럼 되죠? 이것 때문에 주의가 이 얘기를 했을 때 육상상과 격렬한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그 유학이 아니지 않느냐? 유학은 성선설을 얘기해야 되는데, 인간의 본성이 악한 본성도 같이 대립하고 있는 것처럼 얘기하면 인간에 대한 낙관론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격렬한 논쟁이 벌어졌던 거죠. 그러나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지만 주희도 그러나 군자는 기질지성을 본성으로 보지 않는다. 다시 이렇게 하나 또 양보해서 본성은 선하다는 건 유지하죠. 그래서 유학이 되는 거예요. 본래 유학은 이제 기이론론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주희는 이렇게 인간을 악하게 보면 어떻게 되냐면 인간의 그 인간 세상에 대해서 그렇게 낙관적이지 않고 그 폭력성이나 험한 것에 대한 비판적 사상을 많이 갖게 되면 인간 스스로 과연 극복할 수 있나 이것을 그런 생각에 도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형이상학이 탄생하는 거예요. 플라톤 같은 경우에는 이 어떤 실체의 세계, 선의 이데아라고 하는 어떤 이념의 세계를 얘기함으로써 그게 더 실체다, 그게 더 현실이다 라고 얘기함으로써 현실의 악에 빠지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원리적인 어떤 그 철학을 제공하는 거죠. 이게 더 현실이다 라고 함으로써. 마찬가지로 주희도 이렇게 본연지성 말고 기질지성을 얘기하니까 우주를 섭리하는 선한 힘이 있다, 이런 형이상학을 얘기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인간은 약하지만 그러나 그 선한 힘이 운행하고 있으니까 믿어라. 그래서 그 선한 힘을 따라서 살면 된다. 개인들은 약하지만 선한 힘이 운행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선이 이긴다. 이런 식의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너의 이득을 위해서 악하게 살지 말고 선한 힘을 따라서 살아라. 이렇게 이런 이유로 등장한 게 형이상학입니다. 그건 동서양이 똑같아요. 근데 그런 형이상학이 소위 성리학이라는 것을 통해서 동양에서는 중세에 이제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걸 이기이원론. 원래 이라는 건 없었어요. 동양 유학에서는 기이론론이지. 우주론적으로는. 리라고 하는 것은 저 불교에서 쓰던 건데 세상의 원리, 세상의 어떤 선한 원리, 그 원리를 선하다고 그랬어요. 도덕성을 부여했어. 그 원리에다가. 선한 원리와 기라고 하는 물질적인 게 합해서 세상이 만들어졌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리가 기보다 먼저 있었다. 선이 더 우선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아무리 세상이 악한 것 같아도 선이 세상의 바탕이다. 이런 신념 체계예요. 그러니까 악에게 넘어가지 말고 선하게 살아라. 그런 도덕성으로 유도하기 위한 것이 형이상학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래서 리라고 하는 것을 주희가 순수선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럼 그냥 세상의 원리, 이 우주를 섭리하는 원리 그렇게 말하지 않고 그것을 순수선이라고 얘기했다는 것은 선의 이데아와 비슷해지죠.
형이상학적 원리에 도덕성을 부여한 거예요. 그 인간의 도덕성을 유도하려고 하는 어떤 우주론적인 신념 체계를 말하는 거예요. 종교에 약간 가까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들어온 성리학은 약간 종교적인 색채를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결국 이는 왜냐하면 그것은 인간에 대한 신념일 뿐만 아니라 우주를 섭리하는 어떤 원리에 대한 신념이기 때문에 이것은 선의 이데아와 비슷해지고요. 다만 플라톤의 선의 이데아는 존재론적으로 가서 이게 더 존재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해서 실체론적으로 갔지만 동양에는 그런 실체론, 이 눈에 보이는 실체 외에 다른 실체론은 없어요. 니는 실체는 아니에요. 실체처럼 말해 주희가. 그러나 실체는 아닙니다. 이게 이제 퇴계 선생님에게서 더 확대되는데 그래가지고 이건 체용 이론론이라고 리는 체고 용 보이는 세상 기는 이제 우리 보이는 세상 물질의 세상 이 육체를 가진 이 보이는 세상 이게 기인데 이게 용이 이거는 체가 활용된 거다. 그래서 용이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그러니까 실체는 이 세상의 실체는 리에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게 활용된 게 기일 뿐이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은 자꾸 기에 속하지 말고 리로 가려고 해야 되겠죠. 그래서 체용 이론론을 말해버렸어요. 주희는. 이렇게 됨으로써 그 무슨 얘기냐면 이론론이라는 것은 그렇게 리의 실체, 체와 용을 말하긴 했지만 이거는 같은 거지 체가 용을 떠나서 다른 게 무슨 실체가 정말 있는 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체용 이론론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존재론이나 존재의 등급이라는 게 없고요. 다시 또 말하기를 리라고 우주를 섭리하는 어떤 원리를 말했지만 그게 결국은 인간의 본성을 말하는 거지 정말 인간 마음 밖에 무슨 뭐가 섭리하는 게 있는 건 아니다. 그게 이제 성즉 리, 성리학을 말할 때 인간의 본성이란 즉 리를 가리킨다. 리란 다른 게 아니라 인간의 본성이다. 거꾸로 말하면 그 얘기입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처음에 유학에서 맹자가 인간의 본성론만 얘기하고 우주론을 얘기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인간의 본성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우주를 섭리하고 있는 원리와 같은 거다. 이렇게 우주론을 띄웠어요. 그럼 거꾸로 얘기하면 그렇다고 해서 그 우주를 섭리하는 어떤 선한 원리를 얘기한다고 해서 인간 바깥에 무슨 선한 힘이 정말 있는 게 아니라 그건 인간 마음 안에 있는 거다. 리는 곧 성이다. 성은 곧 리요. 리는 곧 성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응?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도덕적인 이원론이면서 우주적인 이론론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도덕을 위해서는 마치 우주를 섭리하는 어떤 선한 힘이 있는 것 같아가지고 그것을 추구해야 되지만 내 바깥에 있는 것처럼 봐야 되지만 실제로 우주론적으로 보면은 정말 바깥에 뭐가 있는 것은 아니다. 기독교에서는 세상 바깥에 하나님이 있는 거죠. 그 기독교적인 신학적인 건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오케이.